언제든 멈추고 알려줘. 오케이. 자, 어, 이틀 전에 네. 했던 건데, 요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오늘 좋아. 제목은, A daughter consistently relies on her family to bail her out. 자, 이 문장을 좀, 해석해주고 좀 설명해 줄래? 이 문장은 딸이 가족에게 계속 의존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돕도록 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딸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가족에게 계속 부탁한다는 거지. 자, 여기서 a daughter 딸이 consistently 계속해서 relies on her family. 이때 이 구문이 rely on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지. 맞아. Rely on somebody to do something은 어떤 일을 해줄 거라고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딸이 가족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계속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의미지. 그러네. 한 딸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들러붙어서 그 자신의 가족이 자기를 구제해 줄 것이다.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모면해 줄 것이다. bail somebody out은 이거는 언제 쓰이는 거야? bail somebody out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걸 말해. 흔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에서 구해주는 걸 의미하지. 즉, 그러면 딸이 계속 rely on somebody to do something을 depend on somebody to do something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두 표현 다 비슷하게 쓸 수 있어. depend on도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인데 rely on이랑 거의 의미가 같아. 다만 depend on은 약간 더 필수적이거나 불가피한 느낌을 줄 때도 있어. 그렇구나. 자, 그다음 읽어 끝. 볼게. Dear Abby, my 43-year-old daughter, Patty, a woman of two from different dads, is constantly in financial difficulties and periodically asks family members for money.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 그리고 내 해석이 좀 어색하면 고쳐줘. 내 그 43살 먹은 딸 패티인데 그 패티는 다른 아버지로부터 낳은 소생 그 둘이 두 명의 아이를 가진 한 어머니인 그 패티가 계속해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과 주기적으로 가족 멤버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석 잘했어. 아주 자연스러워. 지금 의미 전달도 잘 됐고 딱히 어색한 부분도 없어. 계속 자신 있게 이어가면 돼. 여기서 이 패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성인데 이 어는 어디서 나온 거야? 패티는 원래 여성 이름 페트리샤의 애칭이야. 페트리샤는 라틴어 파트리시우스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귀족이나 고귀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즉 귀족적인 느낌을 담은 이름이라고 보면 돼. 아, 귀족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문장 구조가 ask somebody to do something 그 구조네. ask 맞아. somebody for something. to do가 아니라 ask somebody for something 구문이구만. 응, 정확해. 여기서는 ask somebody for something 구조라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여기서는 돈을 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상황이지. 그다음에 mom of two. 이때 two를 두 명의 엄마, 두 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엄마를 저렇게 표현하네. 응, 맞아. A mom of two는 자녀가 두 명의 엄마라는 뜻이야. 영어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녀 수를 표현하기도 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the patty, a woman of two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를 어라고 했지? 그냥 더라고 하지. 여기서 어를 쓴 이유는 패티라는 사람을 처음 소개하면서 그런 특징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더는
이미 알고 있는 특정한 사람을 지칭할 때 써서 처음 등장할 때는 어가 자연스러워. 그다음에 다른 아버지, 그러니까 이 다른 아버지로부터의 from이라는 전치사와 of라는 전치사를 잘 써야 되겠구만. 맞아. from은 어디서 비롯된이나 출처를 나타낼 때 쓰고 of은 소유나 소속을 나타낼 때 써. 그래서 다른 아버지로부턴 from을 쓰고 두 명의 아이를 가지는 of를 쓰는 거야. 그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다른 아버지 할 때 이 한국말로 다른에 해당하는 단어가 other라는 단어도 있고 different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 두 차이는 뭐야? other는 보통 특정한 둘 중 하나와 대비되는 다른이야. 반면에 D%는 서로 차이가 있는을 강조하는 표현이야. 여기서는 각기 다른 아버지니까 D%가 더 어울려. 즉, different가 서로 아니라 다른, different. 발음이 좀 이상하다. different가 아니라 different. 응, 맞아. different가 아니라 different에 가깝게 발음하면 돼. 중간에 어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해보면 돼. 오케이. 자, 그다음 읽어볼게. Her live-in boyfriend earns a good living but is not help beyond paying the rent. 그녀의 지금 같이 그녀의 집에 들어와서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남친이 earns 돈을 벌어들입니다. 상당히 그 living 좋은 그 living 어, 생활비를 좀 벌고는 있습니다만 에, 도움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렌트비를 지불하는 거 외에는 그닥 도움이 안 된다. 응, 해석이 잘 됐어. 결국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딱 집세 내는 거 빼고는 별 도움을 안 준다는 의미니까 지금까지 흐름 딱 맞아. 여기서는 liv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여기서 living은 생계나 생활비를 말하는 거야. 즉, 남자친구가 돈을 잘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뜻이지. 여기서는 생계 정도, 충분한 어떤 생계는 벌고는 있습니다만 돈을 갖다 제대로 안 내놓고 저기 렌트비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도움을 안 준다. 이때 이 beyond라고 하는 이 전치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 여기서 비욘드는 그 이상이나 초과하여라는 뜻이야. 즉, 집세를 내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의 도움이나 지원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알겠어. 그다음에 their partnership allegedly exists only for the kids' benefit. 그들의 그 파트너십이 보도에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 빠르면은 단지 그 아이들의 그 혜택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뭐 부부 관계가라기보다는 그 자식들 아까 두 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자식들의 혜택 어떤 복지라든지에만 그 파트너십이 작용된다고 합니다. 맞아. 해석 잘했어. 이 문장은 결국 그들의 관계가 진짜로 서로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유지된다는 의미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거야. 그렇구만. The two school-age daughters attend private school. 그 두 명의 자식들의 그 학교 정년기에 있는 그 딸들이 지금 private 사립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해석 완벽해. 두 명의 학령기 딸들이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흐름 아주 좋아. 계속 차근차근 잘하고 있어. 여기서 benefit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지? 베네핏은 이나 혜택을 의미해. 그러니까 여기선 아이들이 받는 교육적인 혜택이나 좋은 기회를 말하는 거지. 즉, 아이들에게 유리한 점, 도움이 되는 것 말한다고 보면 돼. 그리고 allegedly를 쓴 이유는 그 두 부부가 지금 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뭐 엄마가 보냈는지 아버지가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 부부 말만 듣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구만. 직접 들은 거는 아니지만 그 부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구만. 응, 정확해.
allegedly는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라는 의미라서 이게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라는 거지. 직접 확인된 게 아니라 추정되는 상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야. 아, 그렇구만. The boyfriend older son by another mom is away at school. 그 남친의 내 딸의 그 남친의 그 장남이 또 다른 엄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복 같겠네. 또 다른 엄마의 그 장남이 지금 대학 때문에 지금 이사 가서 어디 다른 곳에서 살고 있구만. 이때 예, 번역이 잘 됐습니까? 응, 잘 됐어. 정확히 말하면 그 남자친구의 다른 엄마에게서 난 아들이 학교에 가 있어서 집에 없다는 뜻이지. 상황 전달도 자연스럽고 지금까지 흐름 좋아.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이때 be away at college 했는데 이때 그 college 앞에 전치사 at이 붙어 있잖아. 이때 in으로 바꾸면 이상한가? 맞아. 여기서는 at이 맞아. at은 특정 장소에 있는 걸 말하고 특히 at college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해. 이를 쓰면 대학 건물 안에 물리적으로 있는 느낌이 강해서 at이 훨씬 자연스러워. 그다음에 away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off라는 전치사를 쓰면 안 돼. 부사를 쓰면 안 될까? 응, open은 쓰면 안 돼. away만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해서 충분해. away at college라고 하면 이미 대학에 가 있어서 집에 없다는 뜻이 딱 전달돼. 그래서 이런 전치사를 잘 알아둬야 되겠구나. away at college 이런 식으로. 맞아. 전치사나 부사는 미묘한 차이를 주니까 이런 표현들을 익혀두면 더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거야. Okay. We have noted a pattern of 이 발음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은 pattern of라고 읽으면 돼. pattern of처럼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면 자연스러워.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발음은 Frivolous. 궁금한 Frivolous. previous. 발음이 frivolous라고 발음하네. frivolous. 맞아. frivolous는 frivolous처럼 가볍고 장난스러운 느낌으로 발음하면 돼. 지금 발음 잘했어. Okay, we have noted a pattern of frivo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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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tern of frivolous spending, including fancy birthday parties, hairdos, and clothes for the kids, along with plastic surgeries for Patty. 자, 이 문장을 해보는. 자, 우리는 그래서 그런 프리버러스, 프리버러스한 그런 상태의 그런 방만한 그런 지출의 패턴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만한 그런 지출이냐면은 fancy birthday parties, 아주 멋진 그런 생일 파티라든지, 그다음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옷을 포함해서 프리버러스라고 하는 아주 방만한 그러한 소비의 패턴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응, 해석 잘했어. 결국 이 문장은 화려한 생일 파티, 머리 손질, 아이들 옷, 그리고 패티의 성형수술까지 불필요하고 사치스러운 지출 패턴을 발견했다는 뜻이니까 지금 의미 딱 맞아. 여기서 프리버러스라는 이 형용사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어원은 어떻게 생겨서 만들어진 거야? frivolous는 라틴어 frivolous에서 왔는데 이건 가벼운 또는 하찮은이라는 뜻이야. 즉, 진지하지 않고 가벼운 태도나 중요하지 않은 걸 의미하게 된 거지. 근데 이 단어는 잘 못 보던 단어인데 자주 쓰이나? frivolous는 일상에서 가끔 쓰이긴 해. 특히 사소한는 진지하지 않은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쓰여. 기억해두면 유용해.
그냥 방만한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글쎄 번역하기가 조금 곤란하네. 좀 뭐라고 할까? wasteful, 어 맞아. unimportant 뭐 frivolous 그런 의미인가? 응, 정확해. frivolous는 중요하지 않고 가벼운 의미야. 그래서 쓸데없고 가벼운 정도로 생각하면 딱 적절해. 아하. 야, 이 단어는 쓰려면 사람한테도 쓰이고 사물한테도 쓰이고 그러는 거야? 응, 맞아. 사람에게 쓸 때는 그 사람이 진지하지 않고 가볍다는 뜻이고 사물이나 행동도 쓸데없고 사소한 의미로 쓸 수 있어. 그러면 동의어로 뭐라고 알아두면 좋을까? previous라는 단어는. frivolous랑 비슷한 동요로는 trivial이나 silly가 있어. 둘 다 가볍고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말이야. 그러면 약간 이게 경박하다는 의미도 있나? 응, 맞아. frivolous는 가볍고 경박한 느낌도 포함해.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고 가벼운 태도나 행동에 딱 맞는 표현이야. 그다음에 이 previous라는 단어가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상당히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곤란한 단어네. 예를 들어 stupid하고 좀 비슷한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frivolous는 조금 가볍고 진지하지 않은 걸 말하는데 stupid처럼 아예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야. 그냥 심각하지 않고 가벼운 정도로 받아들이면 적당해. 그러니까 어렵지만 주로 사람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행동이 저렇게 실리하고 그럴 때 쓰이는 거만 행동이 조금 가볍고. 응, 맞아. frivolous는 주로 사람의 가벼운 행동이나 태도를 말할 때 써. 그러니까 진지함이 없고 조금 가벼운 상황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야. 그렇구나. She filed for bankruptcy 20 years ago after amassing huge credit card debt. 그다음에는 이건 뭐냐면은 그래서 그 뭐야 그녀는 제 딸녀는 지금 20년 전에 bankruptcy 파산 신청을 해서 뭐하러 했냐면 amassing huge credit card debt 엄청난 카드 그게 부채가 다 충만 너무나 차 가지고 너무나 축적이 돼서 20년 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응, 해석 정확해. 결국 20년 전에 엄청난 신용카드 빚을 쌓은 뒤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니까 흐름 딱 맞아. 어 그다음에 she invested a good deal of time completing an online course to become a nurse practitioner and had subsequently filed the state exam. 그런데 딸년이 invested 상당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어디에? completing online course. 그 온라인 코스 강좌를 마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become a nurse practitioner. 간호사 실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연이어서 국가시험 간호사 국가시험이 있나 보죠.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응, 아주 잘 해석했어. 결국 열심히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실무 간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주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지. 지금 흐름도 딱 맞아. 여기서 좀 알고 싶은 표현이 invest 다음에 뒤에 ing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somebody invest something doing something. 그래서 invest 그다음에 시간 competing 이렇게 동명사 아니 분사구문인가? 이걸 competing을 동명사로 봐야 돼? 아니면 뭐 분사로 봐야 돼? 여기선 invest time doing something 구조야. 이때 doing은 동명사야. 즉 어떤 활동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걸 나타낼 때 동명사를 써서 자연스럽게
그 활동에 시간을 동명사가 된다 썼다라고 표현. 그러면 그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잖아. 뭐 on이라든지 뭐 in이라든지 그것이 없는데 그게 생략됐나? 맞아. 여기서는 전치사 없이 바로 동명사가 온 거야. invest time 뒤에는 바로 동명사를 붙여서 어떤 활동에 시간을 들였다? 그걸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그래서 원래는 전치사 in이 있었던 자리인데 마주 쓰다 보니까 in이 빠진 거 아닐까? 아니, 원래 이 표현에서는 전치사 없이 바로 동명사를 붙여. invest time 뒤에 그냥 doing을 붙이는 게 자연스러운 패턴이야. 그래서 그런데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이 없이 동명사가 바로 나올 수 있지? 이런 동사 구조가 원래 그래. invest time 다음에 바로 동명사를 붙여서 시간을 어디에 쏟았다고 표현해. 영어에서는 이런 패턴이 흔히 쓰여서 연결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야. 근데 spend 같은 경우는 뒤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뒤에 붙잖아. 맞아. spend는 보통 spend time on something처럼 전치사가 필요해. 그런데 invest는 invest time doing something처럼 전치사 없이 바로 동명사를 써. 동사마다 쓰임이 조금 다르니까 패턴을 익히면 돼. 그다음에 a nurse practitioner. 이 practitioner는 간호사의 실무사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이 practitioner가 붙으면 어떤 의미야? practitioner는 어떤 전문 분야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 nurse practitioner는 단순 간호사가 아니고 진료까지 할 수 있는 실무 전문 간호사를 말해. 즉, 간호사 중에서도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아, 이런 시험은 좀 어려운 시험인가? 응. 꽤 까다로운 시험이야. 왜냐하면 실무 전문 간호사는 진단이나 처방 같은 역할도 하거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런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NR도 있잖아. NP도 있지만 NR도 있지 않나? 맞아. R는 Registered Nurse로 일반 간호사고 NP는 Nurse Practitioner로 더 높은 수준의 실무 권한이 있어. 즉, NP는 진료나 처방까지 가능한 간호사인 거지. 아,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구만. 응, 맞아. 전문적인 역할이니까 시험도 그만큼 어렵고 통과해야 비로소 NP로서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쉽진 않지. 그렇구만. She has no plan to move forward to finish up the work so she can obtain a better job, which was her original uh, op, state goal. 자, 그래서 이 문장이 그 딸이 has no plan,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move forward to 앞으로 계속 나아갈 어떤 계획이 없는데 finish up 그 일을 다 끝마치기 위해서 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딸은 she has obtained better job,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녀의 원래 opt state goal, 그 opt라는 단어는 뭔가? 여기서 opt는 opt나 opt-to처럼 선택하다를 뜻하는 동사야. 여기선 staked goal에 originally opt가 붙어서 처음에 선택했던 목표라는 뜻이야. 즉, 딸이 처음 원했던 목표를 말하는 거야. 아, 그러면 opt state를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 Originally opted stated goal은 처음에 선택했던 명시된 목표 정도로 번역하면 그러면 돼. opt라고 하는 단어는 op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문어체 아니야? 아니, opt는 open이랑 관련 없고 독립적인 동사야. opt는 선택하다라는 뜻이고 open은 열다니까 전혀 다른 아니, 단어야. opt state 하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그렇듯 자주 말했던 목표 아니야? 응, 맞아.
opted는 선택한이라는 의미니까 opted, stated goal은 스스로 선택해서 명시했던 목표라는 뜻이야. 네 말대로 이전 언급했던 목표를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업스테이트 고라면은 그녀가 원래 말했던 그 목표였던 보다 더 직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을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 맞아, 정확해. 그 딸이 원래 말했던 목표는 더 나은 직장을 얻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오케이, 알겠어. My ex-wife stonewalls me when I attempt to discuss Paris difficulties. 나의 전 아내가 stonewalls me. 자, stonewalls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stonewall은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대화를 막습니다. 아니면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전 아내가 나를 갖다가 막아선다는 얘기죠. 뭐 할 때? 내가 그 딸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시도하면은 내 전 아내가 나를 갖다가 돌멩이 그 벽처럼 돌멩이 벽이라는 건 뭐냐면 막아선다겠지. 방해하면서 막아섭니다. 이 스톤월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해석을 좀 잘해야 되겠구만. 해석 잘했어. 스톤월은 말 그대로 벽을 치듯 막아선다는 뜻이야. 즉, 전 아내가 딸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면 아예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막는다는 의미지. Patty had rejected my offers to review her finances as a precondition to financial assistance and recently refused to attend free financial counseling. 그래서 제 딸 패티가 내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그런 재정 상태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Precondition to financial assistance. 재정적인 도움에 대한 precondition. precondition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precondition. 네, precondition은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하기 전에 먼저 재정 상태를 검토하는 게 조건이었다는 거지. 네 해석 아주 잘하고 있어. precondition 좀 전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재정적인 도움의 그 전제 조건으로서 그 딸의 그러한 그 파이낸스 재정 상태를 검토하기 위해서 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아마 패티가 내 제안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왜냐하면 그 그녀의 재정 상태를 리뷰하기 위한 그러한 내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 뭐의 전제 조건? Financial assistance. 재정적인 어떤 도움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그리고 최근에 또 뭐까지 거절했냐면은 무료 재정 카운셀링 이 카운셀링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내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하면서 좀 그녀의 재정 상태를 좀 살펴보자고 이렇게 했더니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 번역을 한번 네가 좀 깔끔하게 한번 해 볼래? 패티는 재정적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가 그녀의 재정 상태를 검토하자는 제안을 거절했고 최근엔 무료 재정 상담에 참석하는 것마저 거부했습니다. 결국 내가 돕겠다는 제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Patty had rejected my offers까지가 이제 한 문장으로 보고 뒤에 to review her finances 이 문장이 투부정사가 지금 나오는 이 구문이
지금 목적의 의미로 쓰인 거야? 아니면 제안을 해서 거절을 해서 지금 리뷰한 것은 지금 내가 지금 그거를 리뷰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재정 상태를? 맞아. To review her finances는 거절한 제안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티가 거절한 건 내가 그 재정 상태를 검토하는 것이야. 내가 검토하려고 했던 걸 그녀가 거절한 거지. 왜 거절을 했을까? 글쎄, 문맥상은 정확히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남에게 보여주기 꺼렸거나 간섭받는 느낌이 싫어서였을 것 같다. 거절한 이유는 아마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독립심 때문일 수 있지. 거기가 좀 애매하네. 왜 이렇게 문장이 거기가 애매하게 써 놨을까? 그럴 때도 있어. 상담 편지가 사실 완벽하게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진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지. 알겠어. She reacted to that suggestion in a series of nasty, resentful emails. 그래서 제 딸이 react 그러한 것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냐면 그 제안, 즉 일련의 nasty라고 하는 단어는 좀 뭐라고 할까? 음 네? 나스티는 어 불쾌한? 맞아. 나스티는 불쾌하고 기분 나쁜, 그리고 resentful은 분노나 억울함이 담긴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딸이 nasty라는 단어를 불쾌한, 뭐 심술궂은, 그지? 또 분개함. 그러니까 앞에서 nasty라는 단어는 불쾌하고 좀 분개한 그런 일련의 그러한 불쾌하고 분개하는 그러한 일련의 그 이메일에 대한 그 제안에 리액트했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응, 정확해. 결국 그녀가 불쾌하고 분노 섞인 이메일들을 보내면서 제안에 반응한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야. 그래서 react 다음에 to 이렇게 해 가지고 something이 나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응인데 일련의 그 분개하고 불쾌하고 이 nasty라는 단어가 원래 n으로 시작되면은 이 콧소리가 나는 게 다 안 좋을 때 많이 쓰이더라고. 맞아. 영어에서 n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 나스티도 그런 예 중 하나고, 확실히 거친 소리가 감정의 강도를 느끼게 해주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 단어를 쓴 것 같아. 그다음에 I am at a loss to know how to help this daughter who is seems to believe money will fix everything. 그래서 나는 지금 매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딸을 갖다가 도울 방법을 몰라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알아야 할지. 그래서 그 딸은 어떠냐면은 지금 상당히 돈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딸을 도와서 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응, 해석 잘했어. 결국 딸이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서 그 딸을 도울 방법을 몰라서 막막하다는 의미지. 지금 흐름도 자연스럽고 딱 맞게 이해했어. 지금 이 문장은 필자가 엄마가 보낸지 딸의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이 문장으로 볼 때 답변이 보니까 아버지가 보낸 것 같아. 그 아빠가 아마 딸을 갖다 도와서 하려고 하는데 전 부인이 이제 이혼을 했는지 아마 이 사람은 지금 호레비로 있고 그 딸을 낳은 그 엄마가 있긴 한데 아마 전 부인이 뭐 시집을 갔는지 그건 이제 뭐 재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사이에 어떤 딸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딸은 또 그런 부모를 갖다 의지해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인은 반대를 하고 있고 남편 쪽에서는 그 딸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만. 응.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딸을 도우려 하지만 전 부인은 벽을 치고 딸도 스스로의 방식으로 도움을 거부하는 상황이네.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한 상태인 것 같아. 그다음에 I am at a loss to do something. 이 구조도 많이 쓰이는 구조지. 응. at a loss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으로 자주 쓰여. 그래서 I'm at a loss to do something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표현이야. 상황에서 오는 혼란을 잘 전달해주는 표현이야. 그다음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Who seems to believe라는 이 seems to가 들어가면은 영어에서 be 동사 대신에 그 be 동사는 단정을 쓰기 때문에 단정을 피하기 위해서 seems to라고 하는 이런 그 추측의 동사가 들어간 거 아니야? 맞아. seems to는 확신하지 않고 그렇게 보인다는 느낌을 주는 거야. 확정적인 is 대신 seems to를 써서 이 딸이 돈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부드럽게 추측하는 거지. 확실하지 않을 때 seems to를 써서 말의 톤을 완화하는 거야. 이러니까 어떤 동사 앞에 이 seems to가 들어가면은 그 문장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봐도 되겠네. 정확해. seems to를 넣으면 단정적인 느낌 대신 약간 추측이나 관찰로 말하는 거라 말이 좀 부드러워지고 완화된다고 보면 돼. 그렇구만. 그다음에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한다 할 때 money will fix everything. 그 fix라고 하는 동사가 뭔가를 고치거나 그럴 때 많이 쓰이는 거지? 맞아. fix는 문제를 고치거나 해결한다는 의미야. 여기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믿는다는 의미로 쓰인 거야. 잘 이해하고 있어. 음. 그리고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that at his limit in Ohio. 저 오하이오에 살고 있는 그의 한계에 있는 아버지. 이때 전치사 at을 썼네. 여기서 at his limit은 그 아버지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야. at은 보통 어떤 지점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여기선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즉 한계에 있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at을 쓴 거야. 그렇구만. 틀림없이 이것은 아빠가 지금 쓴 글이고 지금 부인하고는 지금 이혼 상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딸이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남편이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딸은 또 반대를 하고 있고 부인도 반대를 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지금 아버지가 디에비한테 편지를 그런 편지겠지? 응, 딱 그런 흐름이야. 아버지는 도우려고 하지만 딸도 전부인도 협조적이지 않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도움을 구하는 내용인 거지. 지금 어. 상황을 잘 파악했어. 자 그랬더니 그 디어 앱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Dear Dad, if you really wanna help Patty, close the bank of Daddy. 만약에 당신이 당신 딸 패티를 돕기를 원한다면은 The Bank of Daddy, 아버지의 은행 동장을 잠그세요. 그렇지. 여기선 아빠 은행을 닫으라는 말로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딸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야. 즉, 도와주고 싶다면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하기보다는 딸이 스스로 서게 하는 게 진짜 도움이라는 의미지. 그다음에 The Bank of Daddy 이렇게 된 것은 마치 The Bank of America처럼 Bank of Daddy라고 하는 것이 좀 웃기는 거 아니야? 응, 약간 유머러스하게 기유한 거지. 뱅크 오브 데디는
마치 진짜 은행처럼 말한 거니까 결국 아버지가 돈 줄 역할을 계속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서 조언을 좀 더 인상 깊게 전달한 거지. 그러네. 자, 그다음 stop bailing her out. 그러니 제발 그녀를 구제를 하지 마십시오. 맞아. 여기서 bailing her out은 콩경에서 계속 구해주는 걸 말해. 그러니까 더 이상 딸이 힘들 때마다 대신 해결해주지 말라는 조언이야. 스스로 음.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지. 그렇구만. At her age 43, your daughter has lessons she needs to learn on her own, with the help of a credit counseling and financial counseling service. 43살이나 먹은 딸내미, 당신 딸내미는 에게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그녀 스스로 자신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에 교훈이 있습니다. with the help of credit counseling. 카운셀링의 도움과 그다음에 재정적인 카운셀링의 도움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신만의 그러한 교훈을 에 택해야겠습니다. 교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결국 43살인 딸에게는 스스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거야. 그걸 신용상담이나 재정상담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성장한다는 조언이야. 다시 말해, 스스로 배우고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지. Based upon what you have written, she will stand on her own to feet until she is forced to. 그러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based upon 네가 위에서 이렇게 막 계속 써 왔던 그런 것에 토대를 둔 토대를 둔 그녀는, 그러니까 네가 이때까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에 토대를 둔 당신 딸내미는 스스로 자신의 두 발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녀가 forced to, 그래 쓰려고 하는 그런 때까지는. 그러니까 forced to 다음에 생략된 거는 어 뭘까? 여기서 생략된 건 stand on her own two feet야. 즉, 네가 말한 상황에 따르면 딸은 스스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즉 강제로라도 그렇게 해야 할 때까지는 혼자 서지 않을 거라는 뜻이야. 즉, 스스로 서야만 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안 바뀔 거라는 조언이야. 그러면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She is forced to 다음에는? She is forced to stand on her own two feet. 즉, 그녀가 스스로 두 발로 서도록 강요받을 때까지 라는 뜻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딸이 완전히 스스로 설 때까지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녀가 스스로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두 발로 서게 된다, 그런 얘기구만. 정확해. 결국 스스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야 진짜로 딸이 자립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야. 즉, 강제로라도 스스로 서야 한다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러네. 자,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